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오늘 막 눈이 내려가지고 좀 일찍 나왔는데 다행히 차가 안 막혀가지고 좀 이렇게 일찍 도착했네요. 저희 집 애가 이제 4학년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애들이 근데 진짜 일찍 잡니다. 저녁 8시 반이면 자요. 혹시 8시 반에 자는 친구들 있나 모르겠네. 진짜 일찍 자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혹은 뭐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은 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영어 뭐 교포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20대에는 사실 거의 뭐 6, 7년은 다 육아일치라는 다 교포 친구들이랑 다 보냈고, 그리고 이제 뭐 외국 문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죠. 그죠? 그걸 제가 미드를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보다 보면 그 일반적인 걔네들의 문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이런 영화 말고 그런 거는 크게 뭐 얻을 수 있는 점이 없고, 일반적인 어떤 미드라든지 가족물 이런 걸 보면 저녁 좀 이른 시간이 되면 애들 뭐 지숙제 다 하고 방으로 그냥 들어가서 일찍 자거든요. 일찍 자요.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거 가끔씩 TV 이런 거 좀 보면 그쪽 애들 보면 해 떨어지면 자요. 막 6시, 7시면 막 방에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약간 좀 든 생각이, 그치, 애들은 어쨌든 나중에 뭐 늦게 자게 되겠지만 그래도 어릴 때는 최대한 좀 잠을 좀 많이 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애가 이제 어릴 때 와이프랑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일찍 재우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죠.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쵸. 저녁 6시 정도 되면 거실에서 불을 쭉 끄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애한테 이제 밤이라는 게 온다라는 것을 좀 인식시켜주고, 방에서는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베개 같은 거로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딱 쳐놓고 책 같은 거 읽어주면서 이렇게 재우려고 하는데 얘가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재우려고 하면 진짜 안 자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죠. 몇 달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달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잠든 거야. 내가 잠들고 불이 이제 이렇게 아주 침침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애도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들면서 애가 잠든 걸 이제 확인하면서 이거 성공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략 수면 시간이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렇게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거 좀 힘들었죠. 왜냐면 6시, 7시부터 시작을 해야 비로소 8시, 9시 안에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 성공이 되게 이제 어려웠는데 그걸 이제 한번 성공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성공 확률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되게 좀 좋았습니다. 무조건 어쨌든 0에서 1 만들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혼자는 힘들고 이렇게 배우자라든지 가족들의 조력이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냥 철학에 동의를 해야 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래가지고 처음엔 성공을 하게 되고 그걸 조금씩 이어나가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가족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 그래서 8시 반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뭐 첫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둘째는 첫째가 자면 그쵸, 조금 저항은 하겠지만 알아서 그냥 자는 거예요. 애들 뭐 따라서 하는 거 뭐 좋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첫째랑 둘째랑 다 8시 반이면 이렇게 뭐 자는 거죠. 늦는 날에는 한 9시. 진짜 스페셜한 날이다. 누가 놀러 왔다. 그럴 때 9시 반 정도지. 그냥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8시 반에 이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애들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어쨌든 자랄 때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물론 일찍 일어나기는 해요.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가 뜨면 일어나요. 태양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찍 일어나면 뭐 6시에서 6시 반 사이도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막 자기 거 숙제하고 막 그럽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첫째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6시 반에서 7시 좀 게으름 피울 때는 7시 넘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걸 따지더라도 저는 8시부터 해서 다음날 아침 뭐 6시까지라고 해도 일단 몇 시간이야 이게, 그쵸? 10시간 정도는 확보되니까 생물학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아요. 뭐 8시에 잤다고 뭐 애가 새벽 4, 5시에 뭐 동네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물학적으로 약간 좋다. 좋다. 애들 잠을 자니까 좋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저랑 와이프가 진짜 한숨을 돌려요. 8시 반이면 잔다라는 생각은 퇴근하고 진짜 힘든데 한 그래도 7시 한 4, 50분쯤 되면 끝이 보인다.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소머리를 하고 재울 수 있고 나도 한숨 돌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시쯤 이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와이프는 우리 식사한 거 조금 치우는 동안 저는 애들 데리고 치카 양치시키고 방으로 들어가자. 책 보자라고 해서 이제 꿈나라 이제 책 읽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읽어주는 영어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학습 만화 같이 이렇게 뭐 등장인물이 3명 나오면 제가 A 하고 얘가 이제 B 하고 둘째가 C 하고 이렇게 대사 읽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단내가 나도록 읽어요. 셋이. 혹은 제가 단내가 나도록 이렇게 읽어줘요. 그러면 애들이 제 옆에 이렇게 까만 머리가 탁 보이죠. 이렇게 탁 양쪽 어깨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책을 바라볼 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저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쉽진 않죠. 근데 너무 힘든데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표현의 방식은 달랐겠지만 저희를 다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랑을 저희들의 또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뭐 많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시간 되면 하자. 그리고 이 하는 롤 모델링이 애들한테 결국은 큰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이제 교재 뭐 붙여주고 뭐 학원 보내주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부모가 롤 모델링하고 애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차선책으로 우리가 그런 외적인 걸 찾는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어쨌든 빨리 이제 애들이 자게 되니까 부모가 한숨 이제 돌릴 수 있다라는 거. 다행이다. 하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한숨 돌릴 수 있다. 세 번째는 와이프랑 저랑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져요. 물론 그 시간에 무조건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8시 반에 애들 재우고 나서 컨디션이 좋으면 제가 탁 기어나가지고 이제 애들 잔다 확인하면 그러면 이제 와이프랑 저랑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할 수도 있고 왜냐면 8시 반부터 시간이 길죠. 밤 12시까지 해도 상당히 길죠.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시간도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기승전 아이들 이야기 많이 하죠. 첫 번째 아이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조율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다른 생각을 그 충분한 시간 동안 발견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실제로 부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기도 힘들고 있어도 이제 이미 자기가 하루 동안 지친 게 있기 때문에 딱히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애들이 8시 반에 잔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딱 해야 될 일이 정해 있어서 딱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딱딱딱 하고 애가 그냥 잔다. 요런 이제 안정감이 있으면 조금 이제 숨 돌리고 난 다음에 뭐 핸드폰 할까 하다가 할 이야기 하고 때로는 책 보면 또 책도 보게 되고 그 시간이 점점 많아질수록 점점 이렇게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 다름을 이제 알고 약간 맞춰가고 혹은 이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어 되게 좋아요. 보통은 그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참다가 폭발하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집은 어쨌든 소소한 거라도 조금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이제 충분히 이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사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고 그게 갈등이라 하더라도 큰 이제 트러블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조정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앞으로 드는 시간 계속 가질 거니까 천천히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좁혀지거든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있다라는 거. 부부라는 거 어떻게 보면 평생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여튼 뭐 일찍 재우는 거 한 가지가 더 있네.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또 자야 되잖아요. 다음 날을 위해서는 니네 일찍 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아침에 니네가 전 개구리를 먹어라 라고 하거든요. 하기 조금 힘든 일. 물론 이제 공부가 하기 싫다, 숙제가 하기 싫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개구리 정도 표현은 괜찮아요. 개구리 먼저 먹고 나면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도 쭉 길게 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될 거는 좀 일찍 하면 좋다라는 걸 제게 보여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숙제를 하는 거죠. 왜? 저녁에 이제 몰려가지고 자려고 하고 그림책 보려고 하는데 애가 숙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단호하거든요. 엄마랑 아빠는 한 목소리네요. 그래도 숙제는 다 이제 하고 자는 게 맞는 것 같아. 대신에 오늘 그림책은 너가 이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내일 해주겠다. 한 목소리 내면 돼요. 그거 일관적으로 2-3번 정도 하면 애가 떼쓰지만 결국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애가 이제 그런 걸 이제 경험하다 보면 때도 이제 쓰진 않죠. 부모가 한 목소리를 내니까. 이게 서로 불협화음이 나면 애가 더 뭐 한쪽에 앵겨붙죠. 자기가 더 타협하기 쉬운 쪽으로.
저희 집은 뭐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좀 더 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 목소리 내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쵸, 자기가 해야 될 숙제 같은 거는 미리 하고, 요즘 같은 경우 EBS 클래스 같은 경우도 듣고, 자기가 체크리스트 주면 체크리스트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면 또 포인트 주고, 이런 식으로 애들은 나름 이제 계획에 맞춰 생활하는 것에 어떤 필요성과 즐거움을 이제 맛보고 있는 거죠. 요컨대 저희 집은 이제 일찍 자는 걸 통해서 하루의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한 셈이고, 저희 그냥 가족 문화예요. 이게 뭐 저는 100% 옳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저희 집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랑 와이프는 밤에 충전할 시간도 있고 충분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희 집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아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집마다 잘 생각해 보면 강점이 있어요. 가족 문화, 우리 집은 이런 게 좀 좋다, 그런 거에다가 조금 벤치마킹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가면 서서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고 조금 느낀 점이 있다라고 하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